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느릴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실질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플레를 감안한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못 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책 금리를 정상화하고 싶겠지만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싶겠지만 경제 여건이 그걸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엔화 환율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일본 주식 좋아하고 엔화 좋아하는 홍 박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촬영 당일인 21일 오전 엔달러 환율이 1달러에 149엔으로 엔화 가치가 약 2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쿄 외환시장에 엔화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엔화 강세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될까요? 홍 박사님의 분석이 궁금합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서 막 인플레가 굉장히 큰일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 그냥 다 아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일단 연준이 그냥 속도 조절을 좀 하는 정도지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 반면 일본은 앞으로 계속 금리를 인상할 테니까. 근데 물론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느릴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 전 잘해봐야 1% 아니겠나 이렇게 볼 정도로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느릴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실질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플레를 감안한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못 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책 금리를 정상화하고 싶겠지만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싶겠지만 경제 여건이 그걸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엔화 환율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일본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게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좀 버리거나 또는 굉장히 인플레를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엔도 약세, 반대로 미 연준이 아무 말 안 하면 엔 강세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고점은 내려가는 게 당연히 일본이 딴 나라보다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 있는 거의 유일한 은행이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이나 미국 다 금리 인하 중인데 일본만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의 고점은 점점 내려가는. 그러나 단기적인 환율의 방향성은 누가 쥐고 있다? 예, 미국이 쥐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미국 눈치 보고 미국 금리 따라가서 환율이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엔화 환율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고점이 내려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끝났다. 그래서 돈 풀기가 이제 끝나고 돈을 천천히지만 조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두 번째가 이런 강력한 엔화 약세 덕분에 일본 기업들의 실적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업들이 이제 좀 돈도 쓰고 또 사람도 고용하고 하다 보면 결국 실질임금 플러스 나지 않겠냐. 그러면 소비도 늘고 이제 내수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는. 지금은 일본 내수 시장 보면 외국인 관광객 말고는 돈 쓰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을 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이 너무 저평가된 데다가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엔화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그러니까 엔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엔이 이자가 0.5%밖에 안 되니까 엔화 예금 이런 거 가입하는 것보다는 채권보다는 일본 주식이나 일본 리츠 같은 걸 좀 들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일본의 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일본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일본 경제가 회복할수록 국내 수출 수요 증가를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의 경제 회복 조짐,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별로 영향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일단 한국 컨텐츠는 좋아하는데요. 한국 상품은 안 사요. 그러니까 한국 식료품은 좋아합니다. 김 엄청 좋아하고요. 김치도 좋아하고요. 굉장히 한국의 라면도 요새 많이 팔립니다. 근데 현대차 암만 잘 팔아도요. 현대차 안 되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암만 잘 만들어도요. 일본은 그냥 거의 80% 이상의 아이폰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것들을 불가피하게 쓰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산 물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결국 다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를 계속 낮춰봤던, 이제 우리가 역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산 상품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본 내수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라서 그 폐쇄적인 내수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뭔가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플 같은, 그죠? 뭔가 이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우리가 약한. 앞으로 이제 컨텐츠 수출이 잘 되다 보면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좋아지고 한국산 브랜드들이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뭐 바이오, 식품 이쪽에서 저는 돌파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일본의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누리기보다는 일본 엔이 강세로 좀 가면서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는 거 뭐 그런 쪽을 기대해야지, 일본 내수 시장 노리는 건 참 대단히 어려운 시장이다. 중국 시장만큼 어려운 시장이 일본 내수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미 무역 흑자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공격 사정권에 있기도 하고요. 박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포트폴리오의 엔화 지금 편입해도 될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뭐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N 저평가 아까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거기는 일본 총리가 트럼프 만났잖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회담 끝나자마자 또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 손 마사요시 회장, 우리 제일 교포잖아요. 그분이 오픈 AI 샘 알트먼하고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한 거에 이어서 이시바 일본 총리가 또 일본에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일본은 되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형성하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등을 맡길 수 있는 우방이라는 믿음을 굳게 주는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그렇게 혼을 내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달래서 같이 가야 되는 대상이다 정도로 승격돼 있는, 일단 일본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어떻게 싸우게 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끌어들여야 되는 우리 편이라는 이미지 또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볼 때 일본이 상대적으로 제일 안전해 보이는 그런 면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한국은요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우리는 일단 지금 누가 협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우리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 그날이 이제 우리가 정말 걱정되는 날이고, 심지어 뭐 제2의 프라자 합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미국 달러를 약세로 몰면서 한국 원화나 아시아 통화의 가치를 갖다가 절상시키는 그런 대응들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저도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리가 압도적으로 아시아 시장 금리보다 높은데 정부가 말 한마디 한다고 환율이 내려가는 1985년 프라자 합의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재미가 있다. 그만큼의 파괴력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심리적 영향은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모로 보더라도 일본 엔이 펀더멘탈상 괜찮은 통화, 투자 대상으로 괜찮은 통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